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학입니다. 오늘은 시진핑 유럽 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진핑이 2019년 3월 모나코, 이탈리아, 프랑스를 방문한 지 5년 만에 프랑스, 세르비아, 헝가리 등 유럽 국가를 5월 5일부터 10일까지 방문했습니다. 이번 시진핑 유럽 방문은 시기적으로 미국 및 EU와 중국 간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전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서방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데다 삼국 모든 유럽 국가 중에서 친중 성향의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시진핑은 먼저 프랑스 방문해서 마크롱 대통령과 양자회담 및 마크롱, 우르라 폰데르라이어 EU 집행위원 등과 3자 회담을 갖고 통상 문제, 우크라이나 이전, 중동 정세 등에서 논의했습니다. 시진핑은 마크롱과의 정상회담에서 중동 정세, 인공지능 및 글로벌 거버넌스, 생물 다양성 및 해양, 농업 교류 및 협력에 관한 4개 공동 성명 발표와 녹색개발, 항공, 농업식품, 상업 입문 등 20개의 양자 협력 문서를 채택하는 등 관계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슬라 폰데라이어 EU 집행장 등과 가진 3자 회담에서는 가장 뜨거운 이슈인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의 과잉 생산에 따른 무역 마찰과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 중국의 러시아 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시진핑은 과잉 생산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고 당사자도 아니며 중국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과 건설적인 역할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어떠한 침전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은 회담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한 신냉전 조장 반대, 무역 문제의 정치와 이데올로기와 범세계화 반대 등을 언급하고 현재 세계는 새로운 변혁기에 진입했다며 이 세계의 중요한 두 축의 힘인 중국과 유럽은 동반자 주의 견지, 대화협력 견지, 전략적 소통 심화, 전략적 상호신뢰 정진, 전략적 공동이식 응집, 전략적 협조 전개, 안정적 관계 및 건강한 발전 추진과 함께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유럽과 중국의 독자적 역할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진핑 주장은 유럽은 미국의 신하가 아니다라며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주장해온 마크롱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의 분열을 시도하는 의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EU의 가장 큰 관심사인 통상 마찰과 중국 러시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아 미중 간 패권 경쟁에서 마크롱으로부터 전폭적인 중국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르라 폰데르라이어 EU 집행위원장으로부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하겠다는 반발만 초래하는 등 EU의 반중 정서를 확인함으로써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세르비아 방문에서는 5월 8일 알렉산드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제한 없는 협력에 합의하고 신시대 중국 세르비아 운명 공동체 구축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명 공동체 구축 일환으로 양국 간 자유무역 협정 즉 FTA의 7월 1일부터 발효, 세르비아 농산품 수입 확대, 세르비아 과학자 및 청소년들의 중국 초청과 상하이 베오그라드 직항 노선 증설 등 견제 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르비아의 신시대 중국 세르비아 운명공동체 구축 합의는 미국 주도 세계 질서를 대체하여 중국 주도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진핑의 계획에 유럽 국가로서는 최초 가입한 것으로 세르비아의 노골적인 친중 노선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진핑은 5월 7일 세르비아 일간지 폴리티카의 기금을 통해 1999년 5월 7일 미국 주도 나토군이 세르비아, 당시는 유고슬라비아였습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중국 대사관을 폭행한 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피로 맺은 양국 인민 우정을 언급함으로써 반미, 반서방 유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헝가리 방문에서는 5월 9일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2017년 합의한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서 신시대 전춘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건설, 원자력 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 18개 분야에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헝가리의 우크라이나전에 관한 중국의 입장 지지 확인과 함께 중국은 새로운 다극화 세계 질서에서 기둥 같은 국가이며 미국과 서방의 중국의 과잉 생산과 대중국 디리스킹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헝가리 입장을 이끌어내므로써 헝가리를 확실하게 중국 편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정상회담에 앞서 5월 8일 헝가리 매체 마다른 넴제트지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양국 관계는 황금의 황해를 시작했으며 중국과 유럽 관계의 청사진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양국 관계가 중국이 추구하는 대유럽 관계 모습임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진핑 유럽 방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삼국과 경제협력 성과를 과시하는 데 중점을 둔 점입니다. 이는 유럽 국가들에게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득이 아니라 실이 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중국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경제를 당근으로 삼아 유럽을 친정화시키려는 저의를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또한 나토 회원국도 아니고 EU 회원국도 아니면서 칠러, 친중 성향이 강한 세르비아와 EU 회원국이면서도 EU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면서 유럽 국가로서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최초로 참여하는 등 반-EU 성향을 보이는 한가를 이용 유럽의 친중 진영을 형성함으로써 EU 대중 견제의 균열을 통해 냉전 시대처럼 서유럽과 동유럽의 분야를 조정하고 나아가 미국과 유럽 간 분열의 씨앗을 심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진핑 의도는 이번 유럽 방문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과잉 생산에 따른 덤핑 공세 등 통상 마찰 등에 대한 중국 입장만 확인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럽 국가들의 경계만 고조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의 최대 안보위협과 최대 경제 이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이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중국과의 통상 마찰 문제인데 이번 시진핑 유럽 방문을 통해 중러 간 밀착과 중국의 공세적 통상 기조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은 유럽 방문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존경받는 강대국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집권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EU를 경멸하는 국수 주자들과 비율을 맞춤으로써 시진핑은 권위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서방 국가도 우려를 증대시켜 중국과 서방과 거리만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권위주의 진영의 결속이 더욱 공개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 간 신냉전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 주도 글로벌 주도 구축, 즉 중국몽 실현이 더욱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시진핑 유럽 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